한국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다양한 공포 썰들이 종종 공유되곤 합니다. 그중 하나의 이야기를 길게 풀어보겠습니다. 어느 여름밤 대학생인 민수는 기말고사를 앞두고 도서관에서 늦게까지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집중이 잘 되지 않던 민수는 밤 11시가 넘어서야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도서관에서 나와 버스를 타기 위해 정류장으로 가던 중 민수는 어느새 주위가 조용해진 것을 느꼈습니다. 평소라면 늦은 밤에도 사람들이 많았던 거리였지만 그날따라 사람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왠지 모를 불안감에 휩싸여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한 민수는 마지막 버스를 탈 수 있었습니다. 버스는 텅 비어 있었고 민수는 창가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며 피곤한 눈을 감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민수는 버스가 정류장에 멈춘 것을 느끼고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버스에 한 명의 승객이 더 타고 있었습니다. 그 승객은 포근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입가에 왠지 모를 비정상적인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불안해진 민수는 이어폰을 꺼내 음악을 들으며 마음을 가라앉히려 했습니다. 하지만 음악 소리도 그 승객이 주는 섬뜩한 느낌을 없앨 수는 없었습니다. 민수는 그 승객이 내릴 때까지 계속 울적한 기운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버스는 어느덧 민수가 내려야 할 정류장에 다다랐고 민수는 서둘러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지만 그 승객도 함께 내리는은 없었습니다. 안도한 듯한 마음으로 민수는 집을 향해 걸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기 전 민수는 뒤를 돌아본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아까 그 승객이 저 멀리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 기묘한 미소가 또렷이 보였습니다. 민수는 두려운 마음에 얼른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문을 잠그고 난 뒤에야 민수는 가슴을 쓸어내릴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침대에 누워 잠을 청하려는 순간 창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민수는 조용히 창문으로 다가가 커튼 사이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놀랍게도 그 승객이 집 앞에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고 이제는 민수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는 가족들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가족들은 민수에게 집 안에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가족들과 함께 경찰이 도착했지만 그 승객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경찰은 주변을 수색했지만 아무런 흔적도 찾지 못했습니다. 며칠간 민수는 외출을 자제하고 집안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가끔씩 창밖에서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지곤 했습니다. 결국 민수는 그 집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집에서도 가끔씩 그 섬뜩한 미소를 가진 승객의 모습이 보이는 듯한 기분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민수는 버스를 탈 때면 언제나 마지막 승객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어린애처럼 서두르곤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그날의 경험은 민수에게 깊은 공포로 남아 계속해서 그의 삶의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이처럼 한국 인터넷에 떠도는 공포 이야기는 일상의 작은 불안감을 크게 부풀려 사람들에게 공포를 안겨주곤 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읽는 이로 하여금 자기도 모르게 주위를 둘러보게 하거나 평소 무심코 지나쳤던 것들을 다시 보게 만들기도 하지요. 두 번째 이야기. 어느 겨울밤 대학생인 지우는 친구들과 함께 학교 뒤편에 위치한 오래된 기숙사 건물로 모험을 떠나기로 했다. 이 기숙사는 수십 년 전 폐쇄된 곳으로 학생들 사이에서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이 자자했다. 특히 4층에 있는 408호 방에서는 밤마다 불빛이 새어나오고 누군가 피아노를 연주하는 소리가 들린다고 했다. 아무도 없는 건물에서 들리는 피아노 소리라니 그저 그런 이야기에 불과할 것이라고 생각하던 지우는 친구들과 함께 그 진실을 직접 확인하기로 했다. 지우와 3명의 친구들은 손전등과 녹음기를 챙긴 후 저녁 시간에 기숙사 건물을 찾았다. 건물 안은 예상대로 오랫동안 방치된 흔적들로 가득했고 추위와 함께 으스스한 공기가 감돌았다. 1층부터 차례대로 둘러보던 중 3층을 지나 4층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멀리서 희미하게 피아노 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느꼈다. 신기루 같은 소리에 놀라면서도 호기심이 생긴 이들은 408호를 찾아 천천히 다가갔다. 문 밖에 서서 귀를 기울이자 피아노 소리는 더욱 뚜렷해졌다. 놀랍게도 문을 열었을 때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저 방 한쪽에 덩그러니 놓여있는
낡은 피아노만이 불빛을 받고 있었다. 지우는 용기를 내어 방 안으로 들어가 피아노를 가까이 살펴보았다. 그런데 피아노 위에는 누군가 적어놓은 쪽지가 놓여 있었다. 쪽지에는 그녀를 찾았다면 이 소리의 정체를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한편 지우와 친구들은 더 이상 이 방에 남아있고 싶지 않았다. 그들은 급히 방을 나와 돌아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복도를 따라 걸어가던 중 갑자기 복도 끝에서 여자의 부드러운 웃음소리가 들렸다. 서늘한 등골에 공포가 밀려와 그들은 얼어붙어 서로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웃음소리는 점차 가까워졌고 어느 순간부터는 마치 머리 위에서 들리는 듯했다. 머뭇거리던 때 지우의 친구 중 하나가 용기를 내어 소리가 들리는 방향으로 손전등을 비추었다. 순간 벽에 검붉은 자국이 스물스물 번지고 있었고 그것은 마치 벽 자체가 울고 있는 모습처럼 보였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판단에 그들은 급히 1층으로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들이 1층에 도착했을 때 기숙사 밖에는 이미 눈이 소복히 쌓이고 겨울밤은 깊어가고 있었다. 그들의 뒤를 따르는 듯한 그림자와 함께 눈밭을 통해 집으로 돌아가던 중 지우는 마지막으로 한 번 뒤를 돌아보았다. 그때 지우의 눈에 들어온 것은 4층 유리창에서 그들을 바라보고 서 있는 여성의 흐릿한 실루엣이었다. 그녀는 마치 천천히 손을 흔들고 있는 것 같았다. 지우는 급히 고개를 돌리고 친구들과 함께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날 이후 지우와 친구들은 다시는 그 기숙사 근처에 가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의 경험은 오랫동안 지우의 기억 속에 자리 잡았다. 집에 돌아온 지우는 녹음기를 확인해 보았고 거기에는 분명 그들이 들었던 피아노 소리와 함께 이질적이고 낮게 찾았다 라는 속삭임이 녹음되어 있었다. 그 소리는 마치 다른 세상에서 울려오는 것처럼 들렸다. 이후로도 가끔씩 지우는 혼자 있을 때면 눈앞에 그 여성의 모습이 떠오르곤 했다. 그녀는 여전히 미소를 짓고 있는 모습이었다. 그리고 그 웃음소리는 지금도 가끔씩 그를 따라다니며 어둠 속에서 그의 귓가에 속삭이는 듯했다. 찾다. 그날의 일은 지우에게 있어 그저 친구들과의 호기심에 넘친 한 번의 모험으로 남아있을지도 모르지만 그와 동시에 그곳에 머물렀던 어떤 존재와의 불가사의한 인연이기도 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아마도 결코 알지 못한 채 남게 될 것이다. 세 번째 이야기 한적한 시골 마을에는 오래된 폐가 하나가 자리 잡고 있었다.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이곳은 한 대가족이 모여 사는 집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어느 날 그 집에서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고 이후 그 집은 아무도 찾지 않는 흉가가 되어버렸다. 마을 사람들은 그곳이 귀신이 출몰하는 장소가 되었다며 그저 조용히 피할 뿐이었다. 이야기의 시작은 여름방학을 마친 4명의 대학생이 귀신 체험을 해보겠다며 그 오래된 폐가를 방문하면서 시작된다. 유민, 진호, 수영, 그리고 소영 4명은 서로 끈끈한 친구 사이였고 호기심 많은 그들은 마을의 전설을 직접 확인해보기로 결심했다. 밤이 깔리자 4사람은 폐가를 찾았다. 달빛이 어슴푸레하게 그 길을 비추고 먼 곳에서 들려오는 올빼미의 울음소리는 그들이 느낀 두려움을 더욱 증폭시켰다. 그러나 이들은 뒤돌아가지 않고 경쾌한 발걸음으로 폐가의 문을 열었다. 오랜 시간 동안 방치된 공간은 차갑고 무거운 공기로 가득 차 있었다. 벽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고 먼지가 가득한 가구에는 과거의 흔적이 엉겨 붙어 있었다. 하지만 4명은 두려움을 누르고 집안을 탐험하기 시작했다. 그들이 으스스한 거실을 지나 방으로 들어서자 갑자기 밖에서 쾅하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모두가 깜짝 놀라 돌아보았으나 문은 저절로 잠겨 있었고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불길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고 수영은 이곳에서 빨리 나가자고 말했다. 그러나 진호는 가만히 있지 않고 직접 문을 확인하기로 했다. 갈라진 목재 계단을 올라가 2층으로 향했을 때 그들 귀에 어린아이의 웃음소리가 아득히 들려왔다. 소영은 소름이 돋았다며 말했다. 이 집에 우리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있는 것 같아. 그러나 그 누구도 그 말을 무시할 수 없었다. 2층에는 오래된 침실이 있었다. 한 침대 위에는 먼지가 쌓인 낡은 인형이 있었고 그 위에는 가늘게 빛나는 달빛이 스며들고 있었다. 그 순간 유민이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며 말했다. 저기 인형이 움직였어. 그들이 이를 확인하기 위해 다가갔을 때 갑자기 창문이 열리며 차가운 바람이 방 안으로 몰아쳤다. 먼지와 함께 인형이 떨어졌고 그 소리와 함께 불현듯 귀에서
문이 쾅 닫혔다. 모두가 숨을 멈췄고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이제는 이곳을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 그러나 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아무리 힘을 써도 열리지 않았다. 갑작스럽게 나타난 공포에 이들은 짧은 시간 동안 서로를 탓했지만 곧 하나 절망적인 상황에서 벗어날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때 진호가 말했다. 우리 창문을 통해 나가보자. 다행히도 낡은 창문은 쉽게 열렸다. 그러나 창문 너머는 큰 나무가 가로막고 있었고 그 너머로는 어둡고 칠흑 같은 숲이 펼쳐져 있었다. 절박한 선택 속에서 그들은 결국 창문을 통해 나무로 조심스럽게 내려가기로 했다. 나무 기둥을 타고 내려오는 동안 어두운 숲에서 다시 한번 어린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더 이상 선명하지 않았지만 그들에게는 필요한 속도를 더하게 만들었다. 마침내 모두가 무사히 땅에 닿았을 때 멀리서 폐가의 창문에 누군가가 서 있는 듯한 실루엣이 보였다. 네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고 마을 쪽으로 미친 듯이 달렸다. 그들은 뒤돌아보지 않았고 폐가의 정체는 할 수 있는 한 빨리 잊기로 했다. 이 이야기는 네 사람이 탈출에 성공한 것처럼 끝이 났지만 그들은 결코 다시는 그 마을이나 폐가 근처로 가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이 체험한 끔찍한 여름밤의 이야기는 친구들 사이에서의 금기 주제가 되었다. 그 후로도 그 오래된 집에 대한 전설은 계속해서 마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고 몇몇 사람들은 여전히 폐가에서 어슴푸레한 웃음소리를 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 미스터리를 풀 수 없었다. 그저 시간이 흐를 뿐이었다.